지난 시간에 해는 내용의 연계입니다. 연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오행적으로 목은 화로 가고 화로 가기 위함이고 이러거든요. 화는 다시 화생토 하니까 그죠? 토로 가기 위함, 토로 가는 길. 토는 토생금 하니까 그죠? 금으로 가는 거. 금은 금생수하고 수는 다시 목으로 가려고 한다. 이 생하는 관계죠. 생하는 관계. 제가 지난 시간에는 했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났고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또 본다면 그죠? 목은 능력으로도 분별할 수도 있다.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능력으로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목이 내 능력이라면 화는 목의 능력을 키워주는, 목은 화로 가려고 하고 화는 목에 꽃을 피우게 해주잖아요. 내 능력을 사회적으로 유명하게끔 사회적, 화라는 것이 사회적 공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밝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무를 꽃을 피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결국은 나무가 화가 있으면 그거는 꽃을 피운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목을 능력으로 본다면 그 능력을 화가 없으면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화가 있으면은 이 목의 것을 인정받는다. 자, 목이 만약에 누군가한테는 인성일 수도 있어, 그죠? 누군가한테는 명예일 수도 있어요. 관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이 이 명예가 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 글과 학문이 인성이 그 문서가 그 사람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빛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목에 의해서는 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목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화의 밝음으로써. 그럼 우리가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음의 대표적인 것과 양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음의 대표적인 것은 수잖아, 수. 수고, 양의 대표적인 건 화예요. 수화잖아. 하늘과 땅, 수화, 물, 불, 하늘, 이거잖아요. 이것들이 잘 조화로우려고 하니까 목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금수가 한편이고 목화가 한편이었잖아. 그래 대표적인 거는 수와 화였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이 수와 화가 극적으로 대체하는 걸 완화시켜주고 조절해 주는 게 목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와 네 글자 사주 명 속에도 수화가 대치하면 그 중간에 금과 화가, 금은 어디로? 수로, 목은 화로 이런 거거든요. 이래 조율해 주는 거라. 이게 음양의 조화라는 거예요. 만약에 겨울에 태어났으면 뭐예요? 그럼 그 사람 사주는 추울 때 태어났어. 그러면 사주 8글자가 전신이 금수라. 그럼 필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목화죠. 따뜻한 기운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름이라면 내 사주 온도가 여름이야. 한여름이야. 그러면 그 사람 에어컨 옆에 선풍기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차가운 시원한 곳에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거죠. 나는 어떠한 기운이 오면 좋을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을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야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야의 것을 기운을 유명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화는 다시 토로 생해준다. 결국은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고 화라는 기운은 토라는 기운은 그것을 안정되게 하고자 하는 욕구, 토라는 에너지는 그것들은 내가 지금의 것을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거든.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념적인 거라. 그러면서도 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운, 에너지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럼
토는 또다시 토생금으로 가면 그 토에서 안정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혁신하고, 금이란 글자가 그래요. 금이란 글자 유지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재능, 가치고정, 이런 것들은 금에 의해서 읽어본다면 그 사람의 가치고정,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금생수가 되면 그 수는 자기 개발, 자기개발은 수라는 글자는 자기개발, 학문, 연구,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내 사주 속에 금수가 많아. 그럼 금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 이제 보면은 금과 수는 유지하고 혁신하고 재능 가치 고정하고, 수는 자기 개발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지혜, 이런 걸 뜻하는구나. 수는 만약에 내가 아까 우리 일간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여기 일간자가 여기에 목일간자는, 그죠? 목일간자는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을 잘하고 시작 시도를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다시 말하면 자존심도 세고 경쟁심도 강하고 자기 주체성도 상당히 강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화라면 이 사람은 사회적 유명을 뜻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화라는 게 많고 적고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건 또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확산하고 분열하고 이런 걸 잘한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기본적으로 화라면 이러한 내 잠재적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내 이런 부분에 내가 탁월하다. 어떤 일을 우리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한다. 모임을 하나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목이 있는 사람이 시작을 만들겠죠. 자, 우리 모임 하나 하자, 만들겠죠. 그럼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조직을 잘 해나가죠. 의사 하면서 이렇게 막 잘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활동성, 자율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이제 화의 에너지다 얘기죠. 그 다음 토라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토는 그냥 안정, 지금 현재가 좋아, 이런 것들로. 또 어떤 기운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조직을 좀 더 바꿔볼까? 우리 다른 각도에서 운영을 해볼까? 우리 다른 봉사도 해볼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토의 기운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또 유지 조절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한다. 책임 의식, 그죠? 이런 것들 상당히 토에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넘어가면, 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혁신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 옳게 걸음을 잘못되고, 그죠? 거들 건 걷어내고 지킬 건 지키고, 유지, 혁신, 그 가치 고정, 또 그다음에 분별, 나눔, 마무리, 끌어들임, 분별. 그래,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인지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그냥 필요 있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는 어떤 분별하고 마무리하는, 끌어들인 어떤 이러한 성향을 금기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고 금은 자기 의무를 가지려고 한다. 의무감이 강하다. 그죠? 권리와 자유를 제한받는다. 그게 이제 상당히 금기라 하면 굉장히 분별력이 강하다. 분별력. 끊고 맺고 하는 그런 분별력도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수로 넘어갑니다. 수는 금생수하면 아까 여기 일간에 이야기하듯이 수라고 하면 자기 개발을 중시한다. 그죠? 또 그 다음에 학문, 지혜의 대표적인 에너지다, 수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부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이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여기는 이 머리로 하는 거죠. 수는. 화는 어떻습니까? 밝으니까 낮에, 여기는 완전히 행동적인 것이고, 이런 음과 양이니까 이렇게 대처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목의 에너지가 목을 자존심, 경쟁심이고 주체성으로 볼 때, 그러면 화는 목생화니까 화는 그러한 것들과 자율적인 마음, 내 자율적인 마음, 누구한테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인 이런 그러한 마음이 이제 강해진다는 거죠.
그 배품. 이 화라는 거예요. 배품. 그 활동성. 대낮이니까 밝은 공간이니까 활동성을 뜻한다. 그럼 토. 책임지고 시작하는 것을 확산 분열하고 그걸 유지 조절하려고 하는 거고, 유지 조절하는 것을 다시 분별하고, 필요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것도 분별, 또 정리, 입을 것도 탁탁탁탁 해놓고 이런 것도 정리죠,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저장하고 준비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수는 도덕적인 마음, 수는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행동적으로 그런 마음과 행동 이런 것 뜻하는 거죠.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금수는 행동적인 것이 아니고 그죠? 이 음적인 거죠. 음적인 머리를 쓰는 거. 그다음에 양은 주로 이게 따지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행동으로 봐도 되고 그죠? 행동.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는 음이니까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니까 요거는 이제 행동이 아닌 요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 머리 쓰는 걸 머리 사용하는 거 이런 거죠. 그 결국은 양계의 기운이 강한 목화의 양의 기운이 강하다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무시하고 양의 기운이 강하다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래 뭐 그 사람을 이제 상담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데서 좀 기운이 좀 부족하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요거라 음양의 차이가 그런 음양의 이 조화가 안 되잖아요. 양이 많으면은 머리 안 쓰고 행동으로 하려고 하고 그죠? 음이 많으면은 행동 안 하고 머리로만 하려고 하고 그래 음양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이제 조화가 로게 된다. 그러한 내가 머리 쓰고 계획 잡고 했던 수가 그죠? 수로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죠? 모아서 어디로? 싹을 펴내야 되잖아.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써먹어야 되잖아.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근데 목이 없다. 만약에 목이 없어. 수만 가득하고 목이 없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못 써먹는다 그래요. 그럼 내 노트에는 많이 있어. 뭘 연구했는 것도 한금가 있어. 그런데 목을 통해서 써먹어야 되잖아. 그럼 노트에만 내 한금가 있지. 못 써먹는 거라 이걸. 그럼 어야 된다? 써먹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을. 그러한 것들을 자꾸 가서 어디에 써먹어야 되는 거죠. 써먹어야 된다. 어떤 곳에 가정에서 쓸 것인지 어떤 더 넓은 사회에서 쓸 것인지 그거는 자기 그릇에 달렸지만 그럼 어쨌든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써먹으면 써먹는데 내 사주 속에 화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그래 했는 것이 이야 이게 이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화는 있는데 화는 있는데 목이 없어. 연구만 잔뜩 하고 그것을 실행에만 옮기면 바로 그것을 빛내줄 글자가 내게 있는데 안 옮긴 안 오고 나는 왜 안 옮긴 안 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내 팔자는 내가 어떻게 어떠한 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되겠다라는 게 그러면 내 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디서 본다? 완전히 오행 자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육친과 십성을 접목시키는 거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 그죠? 여기는 순전히 머리 쓰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가 일간이든지, 이러한 일이든지, 여기 만약에 식상이거나, 그죠? 식상이면 내가 하는 일이라 했잖아. 과정이라 했잖아. 식상이거나, 그럼 또 내 일간, 내 일지라도. 그러면은 나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없어. 없으니까 계획만 간뜩 잡아놔놓고 내가 실행에 옮기지를 못해요. 능력을 시도를 못하는 거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화는 할 일이 없잖아요. 수국화만 받지. 불이 꺼져. 불로 살피려 하면 뭘 비춰주려고 하면 뭔가 거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는 이제 이것을 살려라. 자기 능력 개발을 해라. 실행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빛이 난다고는.
그게 이제 어디까지 쭉 연결하면서 내인데까지 오더라. 그럼 중간에 또 딱 끊길 수도 있지. 아, 그러면 그거는 그거까지구나. 이렇게. 내 능력이 비춰났지만은 그게 내인데까지 혜택은 못 보는구나. 그걸로서 끝이네. 이런 거죠. 누가, 네 능력 대단한데 막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능력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졌으면 그게 내한테 명예가 되고 내한테 막 뭐 문서로 막 인정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돌아온다는 거지. 그냥 네 것이 그까지구나 이렇게. 그 이걸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의 장단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상담할 때 주 내용이 주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간단한 지난 시간에도 한 서너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래 잘 응용을 하면 이렇게 우리 좋은 상담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준비했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인데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요. 예. 만약에 제 삶에 저거를 대입시켜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접목시켜갖고. 네, 하면은 제가 어떻게 자, 그래요.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있죠. 실수할 수도 없고. 내가 만약에 여기 글자만 알면 되잖아요. 여기 토일 수도 있고, 그죠?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목이라는 글자 자체는 벌써 그 사람, 요 자존심, 요거란 얘기입니다. 요거. 자. 여기에 있는 글자가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화가 있나, 수가 있나, 토가 있나, 이 각각의 에너지를 뜻하거든요. 목의 에너지가 강하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일간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육친과 십성이 다르잖아요. 식상이라면은 식상의 것으로 식상의 것. 그러면 식상이라면은 요건 또 재성이 될 것이고 그죠? 식상생재 제가 빛이 난다 이런 것들에 쭉 연결해서 주로 이제 만약에 뭐 수나 금이나 금일간이라면 금일간자이지만 금일간자는 어떻다? 나는 유지, 혁신, 재능도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데 분별력도 탁월하고 너무 끊고 맺고 너무 지나치다면 너무 막 끊고 맺고 막 분별을 하니까 그것도 이 장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수는 있다 없다 수가 있다. 그럼 금생수에서 내가 이걸 연구하고 학문의 뭐 이러한 도덕적인 마음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그럼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부분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러한 기운이 약하겠구나. 목이라면 이런 기운이 좀 약하겠네. 화가 없어. 이러한 기운이 좀 약하겠네. 그죠? 토 이런 기운이 좀 약하겠네. 그러면 그게 내한테 육신적으로 식상인지 재성인지 관성인지 그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래 하나를 이러한 각도로도 보지만은 육신과 십성 쪽에서도 또 보고 다른 각도에서 다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부인의 운을 본다, 그죠? 그럼 내 부인의 운이 부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남편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자 하나를 탁 놓고 토든지 화든지 그 글자 놓고 만약에 목이더라. 내한테 부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목이더라. 또 아니면 남편에 해당되는 글자가 목이더라. 그러면 이 목이 잘 있으려고 하면 우애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 기준에서. 그러면 목이 잘 있으려고 하면 우애야 됩니까? 물도 있어야죠. 수생목 받아야 되니까, 그죠? 이 나무를 누가 빛내주고 꽃을 피워줘야 되잖아요. 목생화가 돼야죠. 최소한의 요까지는 돼야 되잖아. 이 목이. 아름답잖아요. 요까지 다 돼 있다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빛나고 괜찮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목이라는 이 에너지가 수목화의 에너지가 이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많아. 그러면 그 많은 것 때문에 목이란 글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목은 어떨까요? 떠내려가든지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름답지가 않죠. 또 화가 수가 없는데 화가 지나치게 많아. 그러면 목은 물이 없으니까 빛만 가득 차니까 비쩍 갈대처럼 비쩍 말랐겠죠. 그 모양이 내 부인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를 놓고 육신적으로는 그 대상 글자, 대상 오행을 하나를 놓고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아름답다, 잘있다, 못있다, 어떤 이제 이 겉으로 모양만 좋은 건지 아니면 내적으로만 좋은 건지 이런 걸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해가 예. 이제 자기 사주에 예. 수의 기운이 많고 목의 기운이 없을 때 수의 기운이 많고 목의 기운이 없을 때 목의 기운이 없을 때 자기 그 어떤 그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행이라는 거는 내가 그 기운이 작으니 내가 이렇게 그 목의 기운을 갖도록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신 거는 그 수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목의 기운이 없어서 어떤 목의 기운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수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그 목의 기운이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 그 말이 아, 이해가 안 된다. 예. 자,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이제 해드리는 건데 수의 금수의 에너지가 많으면 결국은 우리 정해지잖아요. 4개 기둥에 8글자 또 오행으로는 5개 오행이래가 정해져. 음양으로는 또 2개 음과 양 정해져 있다. 제한돼 있죠. 굉장히요. 그래서 이게 많다라면 음쪽의 기운이 금과 수가 많다면 반대쪽의 것이 당연히 적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이 많으면은 이쪽에 많은 기운만 내가 더 갖고 있고 그걸 쓰려고 하고 에너지가 약한 쪽이건 안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내 삶의 방향성을 아예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기운이 많은 에너지 쪽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쓰고 있으니까 얻는 쪽에 기운이 약하니까 내가 등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쓰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수의 기운이 목을 하나를 놓고 보면 목에 아까도 말씀드린 목이 잘 있나 안 있나는 적당한 수와 그죠? 목 자체도 뿌리가 잘 있어야 되겠죠. 적당한 물과 그 나무에 꽃을 피워주는 빛이 태양이 잘 있어야 이게 가장 목으로 저는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 지금 목만 놓고 본 거죠. 그런데 그게 가장 여기 적절하게 잘 조화로워야 되는데 내가 수가 많아. 그 수가 많으면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물에만 잠겨져 있잖아요. 수가 많고 태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있다 하더라도 물이 많은 곳에서 수초밖에 안 돼, 수초. 그래 뿌리는 썩어들어. 물이 많으면 나무는 썩잖아요. 그래 결국은 모양새가 적절해야 되는 물과 그죠? 내 나무도 적절히 뿌리를 내려 있어야 되고 뿌리가 없으면 또 바람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태양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물이 많아서 그래 나무는 썩거나 흔들린다. 자연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물에 나무 떠내려가는 경우. 그거는 이 나무가 뿌리가 없을 때 물에 여기 예를 들어서 감목이 하나 있어. 이 나무죠. 나무는 감목이 하나 있어. 밑에 해, 자, 축, 수가 있어. 수, 삼합이. 이건 뭡니까? 뿌리 없잖아. 이건 수잖아. 해자축 수의 삼합이잖아요. 삼합국에 완전히 있잖아. 이 지금 뭡니까? 그들은 나무가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이 내한테 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내한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육신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한다? 떠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자연에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삶에, 우리 육신적으로 갖다 끌어다 쓰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뭐 아주 기초 단계에서 지금 요거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자연을 그대로 읽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늘 아직까지 어렵게 들립니까? 아니 그렇게 예. 잡혔을 때 예. 해결책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서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지. 수라는 자체는 이미 내 스스로는 수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잘해요. 재능을 이미 갖고 있는 거지. 수라는 에너지가 내한테 있다는 자체가. 그게 일간일 수도 있고, 일간이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죠? 그래, 수라는 에너지가 내가 아니더라도 수라는 에너지를 내 사주 8글자 중에 갖고 있다면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 쓰고 계획하고 이런 걸 잘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없는 것에서 문제죠. 근데 이걸 이제 써먹으려고 하면은 좀 쓰는 걸로. 그럼 수도 있고 목도 있어. 그럼 수도 있고 목도 있으면은 내가 계획 잡은 걸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그것까지는 잘해. 근데 화가 없어. 하나 사회적으로 빛을 못 보내 이거잖아요. 이런 거지. 그러면 나는 내 팔자에는 화가 없어. 그러면 빛을 보려고 그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나는 내가 일하는 길로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거잖아요. 그 명이 그래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하다가 보니까 운에서 화를 만나. 나는 묵묵히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해 떠들어가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그런 기운에 와 있어요. 윤석열은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정국이 좀 풀어봤거든. 누가 한 풀어보자.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윤석열이 운이 47세부터인가 운이 쫙 와 있더라고. 운이 굉장히 좋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운이 좋게 와 있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묵묵히 가다가 보니까 그 운에 만나면 때를 만나게 된 거죠. 완전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없는 것이 내한테 필요 없다라면 쓸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내한테는 꼭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가 의도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내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나가야 돼요. 그게 내 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